네, 10년 전 서울 강남에서는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면 보통 전세금 1억 원 대비 월 60만 원까지 받았습니다. 그게 그동안 계속 떨어져서 5년 전에는 한 월 40만 원, 지금은 보통 월 30만 원 수준에서 받고 있습니다. 이것도 1년에 1% 주는 은행 예금 금리와 비교하면 정말 높죠. 게다가 은행에 1억 원 예치하면 이자 소득세 15.4% 떼갑니다. 그러나 임대소득 월세 받는 사람들 대부분은 세금 내지 않습니다. 이게 공정합니까? 이런 판에 법정 전월세 전환 비율은 4%나 됩니다. 이미 시장에서는 3%대로 전월세 전환하는 아파트들 꽤 있습니다. 초저금리 상황이라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리어 법정 전월세 전환 비율이 이렇게 높아버리면 임대사업자들 불로소득 보장해주는 꼴이죠. 세금 안 내고 더 드시라는 말밖에 더 됩니까? 현재 은행 예금금리의 3배 이익을 보장해주는 수준이 3%입니다. 임대소득세 내는 사람들 다시 한번 말하지만 거의 없습니다. 3%.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시장의 저금리 상황이 지속되고 월세가 많아지면 시장에서 전월세 전환 비율은 더 떨어질 겁니다. 그런데도 국토부는 여론의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무능하거나 아니면 세입자보다는 임대사업자 위주로 생각하거나 제가 보기엔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세상에 이익이 되는 방송 최경영의 경제쇼 출발합니다. 저는 진실탐사 엔터테이너 최경영입니다. 유튜브 오늘도 함께 갑시다. 경제방송 아무거나 들으면 큰일 납니다. 듣고 또 들어도 탈이 나지 않는 최경영의 경제쇼. 네, 요즘 국내 중시는 물 만난 고기 같다는 말을 저절로 떠올리게 합니다. 참 좋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야, 이거 좀 과열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김영렬 교보증권 리서치 센터장과 함께 코로나19 이후에 지금까지 주식시장 그리고 하반기 주식시장 어떻게 흘러갈지 다각도로 분석하고 전망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말씀 나누기 전에요. 청취자 여러분께 안내 멘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면서 혹시 유튜브로 시청하시면서 댓글 남겨주시는 분들 한 분 선정해서 40만 원 상당의 3개월 영어 수강권을 상품으로 드립니다. 방송 중 KBS 콩이나 유튜브로 들어오셔서 좋은 의견 많이들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협찬이 들어오고 있는 방송은 잘 된다는 의미겠죠. 부럽습니다. 일단 유동성 장세인데 돈이 엄청나게 많이 주식시장으로 들어왔습니다. 네, 그렇죠. 지금도 많이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까? 네, 최근에 다시 좀 고객 예탁금이 50조 원을 상회하는 변화를 보이고 있고요. 예. 이전에도 언급드렸지만 지난해까지 평균 고객 예탁금이 25조 원이 채 되지가 않았었기 때문에 예. 상당히 가파르게 시중 유동성이 유입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또 비단 이 주식시장에서뿐만이 아니라 금융시장 전체에 지금 돈이 쌓여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얼마 전 이 한국은행에서 발표되었었던 유동성 분석 자료를 보면 지난 5월 말 기준, 5월 말 평장 기준으로 우리가 흔히 시중 유동성을 말하는 이 광의 통화가 예. 3,050조 원을 상회했다라고 해요. 3,000조 원이 넘었죠. 그렇죠. 예. 근데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2,800조였었습니다. 아이고. 그러니까는 예. 근 반년 사이에 갑자기 10% 가까운 상당히 그러네요.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줬다는 얘기인데 문제는 이 돈들이 또 다 어디서 왔냐라는 거죠. 어디서 왔나요? 문제는 가장 예. 중요한 거는 이 코로나19 관련된 경기 침체가 터지다 보니 정책 금리는 제로로 갔고 그렇죠. 결국 투자 차조를 찾지 못하는 돈들이 부동화되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예. 또 근데 이 문제는 이 돈 중에 또 상당 부분이 지난 2년 사이에 강도 높은 부동산 시장의 규제 등으로 인해서 일종의 재투자 자금이 어딘가로 흘러가지 못했다라는 뜻이 됩니다. 다시 부동산으로 재투자하지를 못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저도 최근에 자료를 쓰면서 그 내용을 보니까 시중 유동성이 늘어날 때 그 이전에 서울 부동산 가격이 꺾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구나. 서울 부동산 가격이 둔화되기 시작을 하게 되면 유동성이 자연스레 증가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 그래서- 유동성이 증가한다는 것은 돈이 갈 곳을 지금 모르고 그렇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 물론 100% 부동산 자금이 이렇게 금융시장으로 왔다라고까지 볼 수는 없겠지만 지난 2년 사이에 서울 월 그 아파트 거래 총액을 보면 한 평균 600조에서 1000조 원 사이로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중에서 그러면 매수는 뭐 어떤 돈이든지 돈을 예. 모아서든 대출이든지 뭐 이건 다 어차피 껴있는 거니까 문제는 재투자가 되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현상은 이런 시장의 유동성 환경 자체를 재충전시켜주는 그런 도움을 주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예. 거기에 힘을 입어서 현재 주식시장이 상당히 조금 가열되는 이런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직접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고객 예탁금 증권사 그렇죠. 주식시장 내에서는 고객 예탁금이 가장 직접적인 부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많이 올랐죠. 그렇습니다. 교보증권도 많이 올랐습니까? 뭐 저희도 많이 올랐고, 그래요? 근데 이제 대형사들도 많이 오른. 뭐 특히 요즘은 이제 투자의 트렌드가 예. 이전처럼 뭐 지점을 방문하기보다는 모바일 트레이딩과 그렇죠. 같은 다양한 수단 등이 또 생겼고, 예. 또 지난해부터 이제 방문하지 않는 예. 비대면 계좌 활성화 등과 같은 이런 또 제도적인 뒷받침이 있다 보니까 좀 투자에 있어서 좀 손쉬워진 부분 등이 이런 투자의 환경에 예. 조금 더 도움을 주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해 연말 대비해서 증권사들의 고객 예탁금이 어느 정도나 늘었을까요? 근 뭐 2배 가까이 늘었다라고 두 보시면 배요? 됩니다. 네네. 와. 그러면 고객 예탁금 그거는 이제 주식을 투자할 마음이 있다는 그런 돈이잖아요. 그렇죠. 대기 매수 자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네네. 그 중에서 일부는 이미 투자가 됐을 거고 네네네. 일부는 지금 기회를 노리고 있는 그런 상황일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마냥 뭐 과열이다 이렇게 보기도 돈만으로 봤을 때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우선은 항상 우리가 이제 자산 시장의 가격을 우리가 예측을 하면 예.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나서 우리가 분석을 하지만 항상 수요와 공급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거든요. 예. 우리 주식시장의 가장 큰 고질적 문제점 중에 하나가 수요와 공급의 밸런스가 무너져 있었던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량 비상장 기업들이 주식시장으로는 자꾸 진출하려 하는데 우리 국내 투자자들의 절대 투자 인구라든지 예. 투자 금액 등은 몇 년 동안 사실 변하지가 않아 왔었거든요. 맞아요. 예. 여기에다가 지난 몇 년 전서부터 해외 투자 붐이 불다 보니까 국내에 투자해야 될 돈들이 자꾸 바깥으로 빠져나가기 시작을 맞습니다. 했었던 거죠. 예. 근데 이 현상에서 결국 우리 국내 증시나 물론 지금도 해외 투자들을 많이 하시지만 이런 현재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경제 환경 예. 그리고 뭐 여러 정책 환경이나 상당히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투자자들이 움츠러들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먼저 가격 변수가 변하는 상황을 보이게 되면 당연히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지난번에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도 공모 자금이 사상 최대로 그렇게 들어오는 그런 거군요. 이게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결국은 지금은 수요가 공급을 압도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 입장으로도는 이거 참 상장하기 좋은 기회겠네 그러네요. 라고 생각을 하실 거고 예. 또 일부 만약에 자금 조달 계획을 갖고 있는 기업이 만약에 있다라면 지금과 같은 때 뭐 좋은 가격에. 증자를 한다거나 예. 여러 뭐 수단 등을 통해서 예. 어떤 미래에 대한 재원, 투자에 대한 재원 등을 마련하려고 하겠죠. 그래가지고 투자를 해서 또 고용을 하고 그러면 또 경기가 선순환이 되는 그렇습니다. 거니까요. 결국 예. 그런 선순환 과정에서 지금의 어떤 주식시장이 기대를 반영하는 측면들도 있고 예. 이런 주가 상승을 단순히 수익률이 급등했으니까 과열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일자리나 또 미래의 먹거리를 찾아낼 수만 있게 된다면 말 그대로 하나의 그 자양분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렇죠. 본연의 기능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가 있겠죠. 그 포로 주가 수익 비율로 보면 아직도 우리가 12배 정도기 때문에 네네네. 뭐 물론 미국 시장이랑 비교할 건 아닙니다만 네네네. 그렇죠. 아직은 그래도 오를 수 있는 여지도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또 헛갈린데 네, 항상 예. 그 PR에 대한 여러 논쟁에서 예. 투자자들이 미리 걱정하시는 경향들이 좀 있거든요. 예. 너무 주가가 빨리 움직이니까. 예. 근데 항상 주식시장에서 또 있는 격언 중에 하나는 주식은 고퍼에서 사서 저퍼에서 팔아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 고퍼에서 판다라는 거는 지금 당장은 실적이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예. 주가가 올라가면 이건 고평가라고 말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기대했었던 기업들이 실제로 실적이 변화되기 시작을 하게 되면 실적이 나와버려. 그러면 예. 이제 애널리스트들은 이 기업은 돈을 더 벌 거야 라고 하면서 미래 이익을 상당히 낙관적으로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도 지금도 쌉니다라는 표현을 이제 쓰기 시작을 합니다. 오히려 그때가 더 위험하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지 지금과 같은 때는 그렇게 우려를 할 단계는 아니다라는 거죠. 반대로 지금 2분기 실적 시즌이 시작됐는데 네. 우리가 그동안에 뭐 언택주다, 뭐 바이오 여러 기업들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을 가져왔지 않습니까? 예. 이런 기업들이 2분기 숫자를 딱 우리가 꺼내 봤는데 예. 뭐 별로 바뀐 게 없네 예. 라고 했었으면 이제 좀 헛갈리겠죠. 그렇죠. 근데 정말 생각보다 좋은 숫자들을 우리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기업들도 대부분 보여주는 변화를 보니까 우리도 지금 괜찮았잖아요. 사실. 그렇습니다. 이번에 예. 발표된 뭐 카카오도 그랬었고 예. 뭐 네이버의 실적이나 이런 것들도 다 좋았었고 뭐 미국도 아마존이나 이 기업들 실적 나온 내용들을 보게 되면 생각 기대치를 훨씬 웃도는 그렇죠. 그런 예. 결과물들을 보였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새롭게 시작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의 추이대로 가게 된다면 도대체 이익의 증가세가 얼마나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건가. 예. 그러면 이제 시장의 밸류에이션 지표 등은 21년을 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22년, 23년 이런 식으로 끌어오기 그럴 시작을 거예요. 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시장에 대한 논리가 그런 식으로 조금 현재 패러다임이 바뀌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논쟁의 중심에 서시기보다는 지금의 분위기에 어울릴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조금 판단하시는 것이 좀 중요하지 않은가라고 봅니다. 그러네요. 하반기를 보기보다는 또 내년 2021년 코로나19가 좀 잠잠해졌을 때 그때를 또 예상하고 상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지금 이미 예. 코로나19 발병 이후에 6개월이 지났죠. 예. 그리고 이제 주가 수익률에 대한 여러 순위의 변동 등도 지금 6개월이 지났는데 예. 그러면 남은 6개월과 1년이 상당히 중요한 시기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예. 그러면 이렇게 주가가 올랐는데 앞으로 6개월 사이에도 무슨 변화가 있을 수 있나. 예. 이거를 성장주 그룹과 가치주 그룹 사이에서 여러 변화가 있게 될 거예요. 예. 성장주 그룹은 이제는 재원이 확보됐으니까. 성장주라는 건 IT, 바이오. 뭐 그렇죠. 예. 그러면 대표적인 예로 만약에 인터넷 기업들이 최근에 6개월 전 대비 지금 주가가 2배가 됐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들이 이렇게 갑자기 시가총액이 늘어서 자금을 쉽게 마련할 수가 있게 되었는데 예. 그 자금력으로 무엇을 할 건가? 만약에 가만히 있고 직원들한테 보너스 나눠주고 이러고 있다라면은 이러면 투자자들이 또 등 돌릴 가능성이 예. 있겠죠. 하지만 이런 자금 조달 능력을 기반해서 인수합병에 나서거나 새로운 사업 부분에 공격적인 투자를 해서 예. 또 다른 먹거리를 찾게 된다라면 이거는 기존의 아마존의 성장 공식과 똑같은 논리가 될 수가 그렇죠. 있습니다. 그리고 가치주 그룹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가치주 그룹이라 하면 이제 전통 산업들, 현대차 같은 그렇죠. 거죠? 현대차라든지 뭐 화학 기업들이나 네. 최근에 이 해당되는 기업들 중에서도 자꾸 이 성장 그룹과 좀 어울리려고 티를 내는 기업들이 있어요. 예. 우리 전기차 만들 거야. 그렇죠. 이제 배터리 강화할 거야. 예.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말만 꺼내놓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앞으로 6개월, 1년 사이에 그 예. 해당되는 분야의 소재를 확보하거나 라인을 증설한다거나 아니면 매출처를 더 찾는다거나 그렇죠. 이런 변화된 조짐 등을 보이기 시작을 하게 된다면 이거는 지금까지는 가치였는지 모르겠지만 얘도 성장 그룹에다 넣어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LG화학을 생각해 보면 LG화학이 전통적으로 가치주였다가 배터리를 만들기 시작하고 세계 시장에 1위가 되기 전부터 성장주가 됐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이제부터는 그 해당되는 기업들의 가동률에 대한 점검이나 그리고 재원 그 생산 원재료 등에 대한 확보 여부들 예. 그리고 만약에 이제 어느 정도 풀 캐파까지 올라가게 된다라면 향후에 증설 이슈는 어떤 로드맵을 갖고 있는지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6개월, 1년 사이에 파악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가장 매력적인 것은 정말 가치주가 성장주가 되는 그 시점에 들어가는 게 가장 이상적인 예, 것입니다. 캐시카우가 있고 현재 돈을 버는 게 좀 있고 또 현금도 좀 든든해요. 그렇죠. 예.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성장주로 쭉 들어가. 그럼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가장 예. 답답했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가치주에서 안전제한적인 어떤 경영 활동과 예. 성장 전략을 추구했었다는 것들이 좀 아쉬움으로 남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 인덱스의 구성만 보더라도 지금 5년 전과 비교하면 완전히 탈바꿈이 됐거든요. 우리 주식시장이 항상 재미없다. 한국은 맨날
오르는 듯하다 2,000으로 돌아오네. 그렇죠. 예. 이 비난을 받았었던 시기를 보게 되면 소비재나 자본재, 여기서 말하는 소비재는 자동차나 유통, 그리고 자본재는 정유, 화학, 철강, 건설 이런 것들을 이제 포함을 하고 있는데 이 산업이 우리 경제에서 상당히 중요한 산업인 건 맞습니다. 근데 시총 내에서 코스피 50 종목들 안에서 이들의 비중이 근 40% 가까이 됐었어요. 불과 5년 전만 하더라도.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5년 전에 미국이 팽 주식들이 그렇게 주가가 오르고 이런 어떤 플랫폼 경제를 기반으로 성장만을 따라가던 시절에 우리는 계속적으로 상당히 보수적인 성장 전략을 지향을 해왔었던 거였는데 문제는 지금 이제 현 시점에서 이 시총 비율에 대한 비율을 보니까 그 소비재와 자본재 비율이 지금 27%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반도체를 포함하는 하드웨어 그리고 인터넷을 포함한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한 이 IT 그룹이 5년 전에 40% 초반이었던 것이 지금 57%로 늘어났어요. 와. 그래서 우리나라 코스피가 이제 드디어 미국 다우라든지 아니면 나스닥과 상당히 비슷해졌습니다. 다우라기보다는 나스닥과 비슷해진 거죠? 그렇습니다. 다우하고도 비슷합니다. 실제 다우에서도 전통 기업들이 많이 있지만 이들의 시총 비중은 그렇게 크지가 않거든요. 그렇군요. 오히려 다우 내에서도 금융 서비스나 여러 서비스 부분에 대한 비중도가 훨씬 더 커져 있기 때문에 이제 조금 더 플랫폼 경제에 기반한 인덱스에 어울리는 모습으로 갖춰졌다.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미국이 올라도 잘 반응도 하지 않던 우리 국내 증시가 연동되거나 아니면 또 선도하는 이 반응을 보여주기 시작을 했었던 거죠. 재밌습니다. 그 센터장님은 리서치 센터장이 직접 이렇게 리포트 쓰는 경우를 별로 못 봤는데 막 이렇게 막 쓰세요 계속. 네네네. 근데 최근에 나온 리포트가 이제 2개가 있는데 가장 최근 게 산 넘어 산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 전께 스톡홀름 증후군 유동성, 인질 뭐 이건데 이게 아주 시사한 바가 커서 산 넘어 산부터 좀 보죠. 이게 의미가 뭡니까? 우선 8월 전망 자료가 담긴 내용인데요. 일반적으로 산 넘어 산이라고 그러면은 좀 부정적인 의미죠. 어려움이 계속된다. 하지만 현 시장 국면에서 제가 이 자료를 준비를 할 때 주변에서 제일 많은 고민이 그거였어요. 도대체 시장에서 말하는 그 단기 조정은 언제쯤 오는 거냐. 온다 지금 몇 개월 전서부터 얘기를 해왔던 것이 안 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현재 이렇게 오픈된 시장 환경에서 이제 우리가 고민할 부분이 조정은 언제 오더라도 이상하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현재 우리가 단기적으로 경험할 그 고점이라는 것이 최종 목적지가 아니고 이 단기 고점 이후에 더 높이 오를 수 있는 산이 있다라면은 이 일시적인 출렁이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산 정상에서 푹 떨어질 것 같은데 약간 능선을 타고 내려가다가 다시 보니 저 위에 더 높은 산이 있다. 그렇죠. 그래서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신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잠깐만요. 김백공님은 저도 3천만 원 가지고 주식하는 개미군단인데 하면서도 하루하루가 살얼음판 걷는 심정입니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가가 내릴 때는 어떻게 행동하는 게 가장 현명한 판단일까요? 비슷한 지금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선은 가장 중요한 거는 얼마 동안 투자를 해야 되느냐부터 설정해 두시는 것이 중요해요. 지금의 시장 국면이 6개월짜리 장세라고 우리가 단정 짓는다라면 당연히 조바심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 투자자들에게 주어진 시간이 1년, 만약에 5년짜리라고 만약에 가정한다라면 일시적으로 1, 2주 내지 한 달 사이에서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 그렇게 심각한 문제일 수는 분명히 없을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투자자들에게 얼마의 시간이 주어졌느냐를 전 강조드려서 말씀을 드리고 그 하나의 중요한 기준점 중에 하나가 지금의 제로금리가 얼마 동안 유지될 것 같습니까? 라는 것들을 저는 대질문을 드립니다. 그러면 분명 올해도 아니고 내년도 아닐 겁니다. 2, 3년은 가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투자자분들에게 지금 2, 3년의 투자의 시간이 주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단기 조정에 대한 문제는 크지가 않을 거고 대신 사실 지금과 같이 몇 개월째 계속 쉬지 않고 올라오다 보면 누구도 타이밍 맞추기는 쉽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이런 환경에서는
시장에서 내가 판단이 어려워질 때 대응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캐시를 조금 들고 계시는 것이 훨씬 더 마음이 그렇죠. 편하다. 예. 그래서 그 비율은 20%가 될지 10%가 될지 50%가 될지는 개인적 투자 성향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보수적이라면 좀 현금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아예 현금을 안 갖고 계신다라면 예. 이제 시장에 너무 몰입하다 보니까 예. 좀 극단적인 판단 내지는 좀 잘못 실기하는 그런 결정을 내리실 가능성이 생기게 돼요. 그리고 밤에 잠도 잘 못 주무시게 돼요. 그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본인이 내가 매수할 돈을 갖고 있다라는 거는 언제든 뛰어들 수 있는 그 어느 정도의 여유. 그거를 갖고 계시는 측면에 있어서 좀 생각하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봅니다. 본인 스스로 판단을 객관적으로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현금을 항상 가지고 계시는 게 그렇죠. 중요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포지셔닝에 따라서 사람 마음이 사실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객관적으로 판단하기가 좀 힘든데 지금 스톡홀름 증후군 유동성 인질 네네. 이거는 뭐에 관련된 겁니까? 사실은 제가 하반기 예. 전망을 시작을 하면서 예. 좀 하반기 전체에 대한 그림에는 초반부가 조금 조심해야 되지 않냐. 예. 좀 그랬어요. 예. 그래서 지금 이 유동성 인질이나 이 산 넘어 산이 자료는 솔직히 말하면 약간 반성문이 담긴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제가 7, 8월이나 하반기 초반부에 조정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제시한 부분이 뭐 시장이 내리기만을 바랐다라는 측면보다 이번 사이클이 조금 길게 가기 위해서 마치 이제 아이가 뛰면 넘어질까 그 노파심에 의한 예. 약간 좀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었는데 이 유동성 상황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예. 그래서 그 내용을 조금 담았었던 부분이고 스톡홀름 증후군이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인질범에게 잡힌 인질이 예. 범인에게 동조하는 그런 반응일 때 나타나는 현상이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근데 요즘 보면 이제 투자자들 사이에서 약간은 성장주와 유동성에 좀 잡혀 있는 듯한 그렇죠. 느낌을 받는다라는 예. 거죠. 그래서 뭐 주가가 급등을 해서 이거는 좀 잘못된 거 아니야, 거품이 아니냐 그러면 모르는 소리 하지 말라는 얘기를 한다거나 그렇죠. 예. 아니면 주식시장에 대해서 갑자기 무슨 세제 문제를 다루게 된다 그러면 예. 들고 일어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상황 등에 대한 부분이 약간은 좀 그런 의미를 좀 담겼었다. 하지만 지금의 유동성이 증가하는 상황 등에 대해서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측면이 있고 예. 또 유동성 증가라는 것이 영원히 증가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거거든요. 그럼 이렇게 유동성이 증가될 때의 투자 환경과 예. 추후에 이것이 성장 증가세가 둔화될 때의 투자 환경은 또 달라질 겁니다. 그렇죠. 이제 그때 포인트를 맞춰드리기 위해서 유동성 환경에 대한 부분을 좀 점검했었던 자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산 넘어 산의 의미가 지금은 클 것 같습니다. 이게 부정적인 게 아니고 약간 또 조정을 받더라도 이 유동성 인질 어떻게 보면 이것도 약간 부정적으로 표현하셨지만 네. 긍정적으로 보자면 다 지금 유동성의 일종의 함정에 빠져 있는 거죠. 그래서 예. 상당히 또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예. 10년 전 금융위기 때는 연준이 제로 금리를 했었을 때 예. 모든 경제 석학들이 유동성 함정에 대해서 걱정을 했어요. 그랬죠. 전 세계가 예. 일본화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은 그때보다 더 많은 유동성을 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동성 함정에 대한 논쟁은 별로 나오고 있지가 않습니다. 완전히 저 경제학에 지금 반하는 사실은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코로나19 이전에도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 금리를 내려도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한 현상이 10년 그렇죠. 동안 계속됐잖아요. 그렇죠. 임금도 그렇게 막 올라가지가 않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경제학자들이. 네, 예. 그래서 지금 풀린 유동성들이 뭐 미국이 달러를 찍어냈네 아니면 뭐 중앙은행의 정책 금리를 극단적으로 낮춰서 뭐 유도를 한다라든지 하고는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자료들을 점검하면서 느낄 수 있었던 부분은 지금 유동성의 실체는 기업과 가게가 지난 수십 년 동안 열심히 투자하고 노동을 해서 축적시켜 왔었던 하나의 자본의 개념이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이 자본들이 앞으로 계속될 제로금리 환경과 미래를 불투명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미리 뭔가 왕성한 투자 활동 등을 통해서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그러니까 과거에는 경기 침체가 끝나고 나서 열심히 일하면 또 다음 먹거리가 생길 수는 있었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지금 그렇게 일해왔던 분들이 예전처럼 현장에서 일을 못 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아져 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다 예. 보니까 이제는 투자 활동도 열심히 해야 된다.
이 하나의 패러다임에 대한 변화가 그렇죠. 전체 글로벌 전체에서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거죠. 인구 구성, 베이비 붐 세대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 어지간한 돈 좀 있는 나라들은 다 지금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전에 예. 영화 택시를 보면 한국인들을 표현을 할 때 24시간 일하는 그런 그렇죠. 장면들이 하나 나왔지 예. 않습니까? 지금 앞으로 한 5년 정도가 지나면 한국인들은 24시간 투자를 하는 이런 분들로 정말 열정적이면서 열심히 하는 이런 분들도 좀 평가를 받게 되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을 한국 해봅니다. 사람들이 정말 다이나믹해서 네네. 금방금방 또 적응을 잘해서 네네. 예,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 지금 재난정보센터 좀 연결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지금 라디오 정보센터에 재난정보센터에 들어온 주요 뉴스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라디오 재난정보센터에 들어온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오전 10시 반 기준으로 이번 호우 사망자가 16명으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실종자는 11명이고 이재민은 1,600여 명입니다. 오늘 오전 11시쯤 강원도 춘천시 의암호에서 경찰선과 춘천시청 행정선, 민간선박 등 배 3척이 전복돼 2명은 구조됐으나 1명이 숨지고 5명이 실종됐습니다. 소방과 경찰은 의암댐부터 청평댐까지 구간에서 보트와 헬기를 이용해 실종자 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강원도 춘천 의암댐에서 발생한 선박 전복사고 현장을 찾아 자세한 상황 보고를 받고 실종자 수색 진행 상황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정 총리는 앞서 가용한 모든 인력과 장비를 동원해 실종자 수색에 최선을 다하라고 긴급 지시했습니다. 오전부터 홍수주의보가 내려진 서울 한강대교 수위가 오늘 오후 3시 기준 8.7m를 기록했습니다. 한강 본류에 홍수주의보가 발령된 것은 2011년 7월 이후 9년 만입니다. 서울시가 11개 전체 한강공원의 진입을 전면 통제했습니다. 하천변은 호우 피해 위험 지역이므로 공원이 복구될 때까지는 시민 안전을 위해 방문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집중호우 피해 지역에 조속한 수습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예비비와 재난관리기금을 투입하고 피해 주민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과 징수유예 등의 세제 지원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재난정보센터 조진주였습니다. 네, 민서 키스님 질문부터 좀 받아보겠습니다. 실물 경제 기반 없이 금융 경제만으로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나요? 이거는 뭐 기본적인 경제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다 이제 이 의문이 들 텐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물론 동의합니다. 뭐 우리뿐만이 아니라 미국 경제, 전 세계 경제가 단순히 금융자본에 대한 역할만으로 결정된다라고 하는 부분은 좀 잘못됐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그렇죠. 제가 그 유동성 인질 자료에서도 언급했었던 부분이 우리나라가 유동성이 증가될 때 주식시장의 반응을 보면 분명히 오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오를 때 또 하나의 또 특징 중에 하나가 제자리로 돌아가려 하는 성질도 있어요.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냐면 이거는 아주 근본부터 돌아가 보면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유동성이 늘어난다는 거는 저금리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저금리라는 거는 경제 상황이 안 좋다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언제 돌발 매크로 악재가 등장할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이제 기다려야 되는 경제의 변화와 정상화를 수반한 금융시장의 확장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상승장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시기는 지금의 늘어나는 유동성이 실물 경제로 유입되는 이때를 우리가 기다릴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이전까지 뭔가 돌파구를 마련해 줘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 기업들이 여전히 다 중요한 기업이고 중요한 산업인 것까지는 알겠지만 너무 피동적이었었던 측면 등이 있다라는 거죠. 단지 그냥 세계 경제가 살아날 때까지 뭐 미국이 좋아질 때까지 중국이 좋아질 때까지 이런 자세에서 우리가 기다리게 된다라면 말 그대로 정말 경기 확정 국면이 들어갔을 때 순번은 계속 뒤에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거든요. 이제 그 문제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 금융시장이 먼저 앞서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정도로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이 센터장님 탤런트 손지창 비슷하시다 이렇게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보니까 탤런트 손지창
씨랑 비슷하게 생기신 미남 센터장님이십니다. 여의도 증권가의 최고 미남이 아닐까? 아닙니다. 그렇죠. 그 실물 경제가 잘 안 되는데 금융 경제에서라도 돌파구를 마련해 줘야 된다. 그런 뜻으로도 해석되겠습니다. 우리가 경제에서 말하는 자본의 기능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항상 뭔가 새로운 거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투자라는 것들이 필요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기업은 돈을 번 대로 그거에 대해서 예전처럼 규모의 경제에 입각한 그 어떤 몸집을 키워보기 위한 방향으로 본인들이 그동안에 벌었었던 것들을 쓰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이렇게 뭔가 막혔다라고 가정을 했었을 때 그 자본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것이 주식시장이나 또 아니면 정책당국의 역할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변화의 실마리를 조금 풀어주는데 도움을 줄 수만 있게 된다라면 그리고 지금 여러 변화의 시도가 중에서 분명히 거품도 껴있을 수가 있고 나중에는 결국 헛것이었다라고 평가를 받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다라면은 우리가 개천에서 용을 볼 확률도 아예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비관만 하고 살 수밖에 없죠, 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적어도 용을 한 마리가 승천하는 거를 보기 위해서 그 분위기 조성과 가능성 있는 것들을 모아보는 어떤 노력을 해보는 것이 그렇게 잘못됐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요. 지금 달러 환율 우리가 특히 또 신경을 써야 될 텐데 달러하고 금 시세 관련해서 이종우 이코노미스트는 달러 약세가 뭐 지속될 수는 있지만 당분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벽하게 약세로 가기는 힘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네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우선은 지난 10년의 강세 구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전에 2000년대 초반에 이제 뭐 IT 거품이 꺼질 때나 아니면 9.11 테러 이후 이때와 같은 달러 약세가 재현될 가능성은 없다라고 봐요. 아, 그렇군요. 비슷한 의견이시군요. 그런 약세가 나오려면은 미국을 압도할 수 있는 경제 권역이 생겨야만 된다는 뜻이 됩니다. 그렇죠. 근데 사실 이거를 지금 미국이 중국을 제재하고 있고 이런 환경 속에서는 없어요. 사실은 현실감은 좀 떨어지거든요. 대신 지난 10년처럼 누려왔던 달러의 강세는 분명히 둔화될 수 있는 여지가 커졌다. 그러다 보니까 7월 이후에 갑자기 외국인 스탠스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한 부분이 그거를 인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위험 자산은 자꾸 신흥시장에 대한 금융자산에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고 반대편에 여전히 안전자산을 찾고자 하는 쪽에서는 이제 금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을 한 거죠. 근데 언론에서는 엄청 벌써 경고의 목소리를 조금 많이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온스당 2,000불이 넘어갔다. 사상 최고다. 이 얘기를 많이 강조를 하시는데 10년 전 고점 대비 이제 10% 올랐습니다. 지난 10년 동안에 주식이 3배 올랐고 부동산이 2배가 올랐는데 금 10% 올랐다고 이걸 사상 최고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시면 머쓱하죠. 그래서 물론 이제 금이라는 거는 순수한 자산 그 가치의 개념을 갖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까지 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현재 여러 그 위험 자산에 대한 기대와 비례해서 안전 자산에 대한 리스크 해지에 대한 뭔가 투자 수단을 찾는 투자자들은 어느 정도의 금에 대한 수요 자체를 지속할 수 있는 여지 등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 주식시장에 대한 시각을 가져가듯이 마찬가지로 금에 대해서는 현재 오픈된 위치에 있다. 라고 보시는 부분이 맞고 그리고 지금의 이런 유동성 환경하에서는 모든 투자 자산들이 동일한 기회를 현재 지금 갖고 있다. 정책이나 어떤 규제라든지 뭐 아니면 지원을 받든 안 받든 뭐든지 다 동일한 조건 하에서 위치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오히려 맞을 것 같습니다. 아까 송장주 이야기 하셨었는데 네네네.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 게 최근에 한 2, 3일 전에 로이터 통신에서 그 어떤 데이터 관련된 회사의 경영자와 인터뷰를 하는데 기관 투자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더라고요. 네네네.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이른바 이제 성장주들 이게 버블이냐 너무 과열이냐 한 50대 50으로 그런 것 같다 아닌 것 같다 이게 나뉘어지고 근데 이제 종목 이걸 로이터 통신에서 나온 거 그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종목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페이스북은 그런 것 같다.
약간 좀 네. 거품이 낀 것 같다. 네네. 그러나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은 아닌 것 같다. 네네. 이게 확실히 실적을 좀 많이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럴 수 있죠. 예. 네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도 또 해외 주식 많이 투자하고 그러시기 때문에 우리의 IT주, 소프트웨어주, 그다음에 미국 주식 투자할 때 이런 어떤 가치 측면들도 분명히 고려해야 되는 거는 맞죠. 뭐 최근에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이었어요. 예. 이런 성장주와 가치주에 대한 논쟁, 예. 이 사이에서 내가 밸런스를 어떻게 맞춰야 되느냐, 아니면 선택에 대한 개념으로 자꾸 질문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드렸었던 부분이 마치 그 질문이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질문하고 크게 다를 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거죠. 그리고 또 여기서 예.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밖에 나가서 체험 활동을 하자는 아빠와 앉아서 공부하라고 하는 엄마의 잔소리 사이에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사실 둘 다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예. 밖에 나가서 아빠 말을 듣고 나가서 체험 활동을 하다가 뭔가 그 운동의 재능을 발견한다거나 예. 아니면 어떤 사진 작가로서의 기능을 발견한다거나 예. 여행가가 될 수 있다거나 여러 가지 가능성을 발견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예. 하지만 그냥 막무가내로 그냥 그 돌아다니다가 끝날 수도 있고 또 학업을 무시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예. 지금 당장은 잔소리처럼 들을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정말 소중한 잔소리였었던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둘 중에 뭐가 맞다라는 논쟁은 사실 의미는 없다. 그러면 정답은 결국은 그겁니다. 똑똑한 학생이다라면 예. 공부할 땐 공부하고 놀 땐 놀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밸런스를 유지하는 것 자체가 가장 중요한 거고요. 예. 성장에 대한 관심을 갖더라도 과연 이 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숫자로 말할 수 있느냐. 그렇죠. 그리고 아까 제가 예. 말씀드렸다시피 숫자는 최소 6개월 안에 우리가 변화를 봐야 됩니다. 6개월 안에. 네. 예. 만약에 내년쯤이면 좋아질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이거는 약간은 조금 색안경을 끼고 봐야 된다는 그렇죠. 거죠. 그럼 예. 누가 합니까? 1년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근데 변화가 있는 기업이다라면 6개월 안에 벌써 변화가 생겨요. 그렇죠. 네. 그리고 반대로 또 가치주 쪽에서도 예. 우리는 현금이 많고 절대 망할 일이 없는 회사야라고 하지만 이 기업이 뭔가 성장을 위해서 그동안에 노력하는 흔적들이 무엇이 있는지 예. 뭐 경영진을 교체한다거나 새로운 투자를 한다거나 이 징후를 6개월 안에 읽어나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은 게요. 테슬라 같은 경우도 앨런 머스크가 스스로 네네. 트위터로 우리 회사 주가는 좀 고평가된 것 같아. 이런 이야기를 400불 수준에서인가 했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1000불 넘었죠. 맞습니다. 예. 네. 이게 지금 1년도 안 됐었던 것 같은데 네네. 이거는 그러면 경영진 머스크 같이 천재도 회사 주식이 그렇게 고평가될 이유가 없다고 했는데 지금 고평가입니까?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좌우지간 올라버렸습니다. 문제는 이제 매크로 환경에 대한 변화인 거겠죠. 예. 기존에 그 앨런 머스크가 그런 표현을 할 때 뭐 한때는 저도 그런 똑같은 생각을 했었던 적도 있거든요. 예. 당시에는 테슬라와 기존의 완성차 기업들 사이에서는 예. 여전히 경쟁 관계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었거든요. 그리고 언제든지 맘만 먹으면 테슬라처럼 똑같이 할 수 있어. 이런 그렇게 의견에서 생각했어요. 완성차 예. 쪽에서는 갖고 있었었는데 이제는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서 그냥 테슬라를 중심으로 그 주변을 겉돌고 있는 모습들이 발견되다 보니까 일종의 이거는 하나의 프리미엄적인 요소, 뭔가 유니크한 예. 이 부분이 더 추가가 되고 있다라고 보는 부분이 맞겠죠. 그래서 고평가라는 표현보다는 예. 내심 속으로는 저는 그럴 줄 알았어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머스크는 네네. 예. 뭐 대신 이제 예. 뭐 표현은 그렇게 했을지 모르겠지만 예. 본인이 그동안에 본인과 테슬라가 추구해 왔었던 상황에 이젠 산업 트렌드로서에 대한 변화가 추가되면서 예. 나타나게 된 변화이지 않은가라고 보는 부분이 맞을 것 같습니다.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빠방님은 선박, 호텔, 항공 같은 마이너스 난 섹터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아마 소유하고 계신 것 같은데 네네네. 지금이라도 손절하고 갈아타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조정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갈아타는 게 나을까요? 우선 상당히 어려운 질문이고요. 예. 사실 이런 분들에게 조언 드릴 때가 가장 조심스럽습니다. 또 주식도 투자를 오래 하셨는데 성과가 좋지 못하셨던 분들은 또 예. 머릿속에는 내가 팔면 오를 거야라는 것들에 대한 미련이 항상 또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런데 사실 지금의 시장 트렌드와 어울리지 않는 분에게 자꾸 그 방식대로 그 조언을 드리는 부분이 상당히 조심스럽고 예. 오히려 이런 때는
운용 사이즈부터 먼저 줄여보시는 거를 먼저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시장과 어울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먼저 지금 시장의 어떤 리듬감이라든지 유행의 흐름을 조금 몸에 익히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것도 참 리듬을 그렇죠. 잘 타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노래를 못하거나 춤을 못 추는데 연습도 안 하고 어디에 대회를 나갈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댄스 경연대회 나가거나 그렇죠. 나이트 가거나 뭐 글루브 탈 수가 없어요. 그렇죠. 민망하게 되죠. 개인 교습을 받던 아니면 혼자서 연습하는 시간을 갖던 어떤 형태든지 간에 본인에 대한 여러 어떤 투자의 시간을 갖는 부분 등이 조금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지금은 투자 환경이 이런 변화를 충분히 기다려줄 수 있는 시간을 지금 투자자들에게 제공을 했기 때문에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그런 어느 정도의 여유를 가지면서 변화를 시도하시는 것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질문들 많이 들어오네요. 유유님은 저번에 이마트 장기 투자했다가 이마트를 장기 투자하셨으면 절반 이상 날렸고 이번엔 SK텔레콤으로 잃고 있어요. SK텔레콤 최근에 많이 올랐는데 SK텔레콤은 실적도 좋은데 왜 이렇게 안 오르는지요? 많이 고점에 사셨나 봅니다. 우선 안 오른다라는 것의 개념이 예전에 우리 국내 증시에서도 그래 왔었지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미 갖고 있기 때문에 인 경우들이 조금 많아요. 특히나 지금 그 유통산업들이나 통신산업들은 사실 이미 그 경쟁 구도가 끝나 있는 기업들인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마땅히 무언가를 투자해야 될 명분을 못 찾고 상당히 보수적인 스탠스에서 하루하루를 그냥 보내고 있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런 때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CEO의 역량을 우리가 평가하는 부분 등이 필요한데요. 그리고 경영진들에 대한 구성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좀 보시는 부분이 필요하고 대신 조금 제가 희망적인 요소를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언택 산업들이 어쨌든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언택 관련 기업들이 결국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결정을 하게 될 부분이 컨택 쪽으로 자꾸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렇죠. 왜냐하면 본인이 구축된 인프라를 숫자로 바꾸려면 기존의 전통 산업과의 전략적 협의가 없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때 누구하고 어울리냐가 가장 중요한 핵심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미를 조금 무거운 주식들 이런 기업들이 지난번에 그 삼성과 현대차 부회장 정의선 부회장 사이에서의 만남과 같은 사례든과 같은 것이 올해 연말 사이에 좀 일어나지 않을까. 이게 소소하게 작은 걸로 보면 그런 거로 생각이 드네요. 최근 뉴스에도 나왔는데 T맵에서 맛집 기능 찾기 같은 것. 그렇죠. 그런 것들을 이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좀 접목시켜가지고 그렇습니다. 광고든 뭐든 뭐 이렇게 좀 찾아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질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반스타일님은 원금을 보장하는 뉴딜 펀드를 출시한다는데 시장에 부정적인 면이 있을까요? 어떤 게 있을까요? 원금을 보장하는 뉴딜 펀드를 출시한다. 정부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우선 정부에서 여러 이런 금융시장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거는 고마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뭔가 만병통치약을 제시해 준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시장의 기능을 넘어서는 부분 측면 등이 있기 때문에 뭐 출시 이후에도 여러 논쟁 여지 등도 있고 투자자들은 항상 금융상품 등에 대한 판단에서 아주 발생 확률이 희박하더라도 그 시나리오를 무시할 수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뭐 아직까지는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감독 당국이나 정책 당국이 관심을 가져주고 있고 앞으로의 우리 경제를 되살리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정도의 의미로서만 받아들이시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게 있었잖아요. 2007년도에 주택연금도 원금 보장형 영모기지 롤인데 생각을 해보면 그것도 원금이 날아갈 수 있어요. 미래 세대가 뭐 그런 부분도 있고 조금 더 그냥 더 민낯 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 정부나 정책 당국에 대한 기대를 갖고 계실 수는 있는데 문제는 정부나 하나의 재정 측면에서 우리 경제의 성장 기여도 측면을 찾아보게 되면 이런 금융위기 때는 분명히 기여도가 높아지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어떤 평균적인 상황에서 보게 되면 정부의 성장 기여도는 1% 미만입니다.
아무래도 시장에서 해결해 줘야 된다. 그렇습니다. 예. 결국은 그 물꼬를 터주는 정도의 역할 정도를 담당해 주는 것이 맞는 것이지. 마중물의 역할. 뭐 지금 예. 그런 펀드에 대한 조성이나 이런 부분 등으로 인해서 시장에 해결될 문제라고 너무 낙관하실 그렇습니다. 부분은 아니다라는 거겠죠. 효율성은 역시 시장에서 찾아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예. BJK님 철강주들 어떨까요? 참 전통 제조업 기회 있을까요? 이것도 어려운 질문 같은데. 네,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요. 예. 사실 그 산업 자체의 특성부터를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산업이 불필요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투자로서에 대한 매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렇죠. 이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사실 이론적으로만 따지면 미국 주식인 마이크로소프트는 독점 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독점 기업은 그러면 영원히 올라야 될 텐데 예. 주식에 대한 어떤 성과 측면으로 보면 애플이나 아마존에 비해서 훨씬 떨어지거든요. 예. 그럴 수밖에 없게 되는 게 이런 독점 기업들의 어떤 상품이나 가격 결정력이 공공재로서 표방되기 시작을 하게 되면 예. 성장에 대한 매력을 잘 못 느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포스코나 우리 자본주의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 중에 하나가 그런 그 절대적인 시장주의를 토대로 다른 색깔의 어떤 그 시도를 해야만 예. 그것이 가능해지게 되는데 예. 그런 부분에서 조금 그 소극적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그 변화를 시도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그 현재 정책 당국에서 그런 내용도 조금 고민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철강 쪽. 뭐 예. 지금 자본을 많이 갖고 예. 있지만 마땅한 투자처를 못하는 기업들이 이제 한 10년이나 20년이 지나면서 기업의 색깔을 조금 부드럽게 바꿔갈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이들에게 제공해 주게 된다면은 과거에 누려왔었던 그런 역동적인 모습을 그렇죠. 가져갈 수가 있게 될 겁니다. 뭐 언뜻 떠오르는 뭐 상상력은 역시 뭐 신재생에너지나 에너지 쪽일 것 같은데 철강 쪽이면 그렇죠. 무엇이 예. 됐던 그런 쪽에 대한 시도를 할 수 있는 길을 터주는 부분이 중요하고 예. 길을 터줬을 때 또 정부에서 그 기업은 상당히 그에 대한 어떤 도전적인 자세 예. 이 부분을 좀 봐주는 부분이 필요하겠죠. 그 공기업이긴 하지만 또 이렇게 상장을 한 기업들 강하푸님 같은 경우는 이제 한전과 한국가스공사 네. 그 흔한 반등조차 없어요. 반등이라도 해야 팔 텐데요. 도닦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네.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공기업 성격이라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까 말씀드렸었던 예. 열심히 공부하라는 엄마의 잔소리를 예. 잘 듣고 있는 학생들입니다. 아. 결국은 이런 기업들에 대한 시대는 올 수는 있거든요. 예. 이제 가장 답답한 부분이 언제 올지를 모른다라는 거가 문제인 그렇죠. 거예요. 예. 그래서 뭐 한때 이들의 그 상황을 보시면 한전도 시장에서 주목받았던 때가 있죠. 그랬죠. 가치주로서에 대한 의미를 뛰어넘어서 뭐 전체 어떤 그 전기차에 대한 수요라든지 뭐 이런 내용들과 예. 스마트 그리드와 관련된 내용들 그렇죠. 예. 이것들 다 갖다 붙여서 주가가 고공행진을 했었던 적도 있는데 당시에도 보면 한전이 한전답지 않은 상당히 어떤 공격적인 행보나 이런 내용들이 있어 왔었거든요. 그런데 예. 우리가 준공공 관련 산업 등에 대한 부분을 어떤 투자로서 접근을 하게 될 때는 정책 환경에 대한 흐름 이거 빼놓지 않고 보셔야 될 부분들도 있고요. 정책 환경.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어떤 배당 측면에서에 대한 투자 수요 정도 이런 내용을 조금 결합해서 호흡을 조금 달리 가야 될 대상이라는 거죠. 호흡을 달리 가야 된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막 주가를 널뛰는 이런 기업들과 동일한 비교를 해서는 예. 상대적 박탈감이 너무 커지실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주 좀 나와 주십시오. 너무 뭐 질문들이 많이 들어와서 무슨 고민 처리반 같은 느낌이죠 오늘. 예. 뭐 맞춰야 되겠습니다. 시간이 별로 남지 않았네요. 예,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김영렬 교보증권 리서치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가 준비한 최경영의 경제쇼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KBS 최경영 기자였고요. 내일 4시 5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세상에 이익이 되는 방송 최경영의 경제쇼였습니다. 오늘 영어 수강권은 콩으로 들어오신 0337님께 드리겠습니다.